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장선철의 직언직설 10월 돌아왔습니다. 이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를 하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났고요. 네. 김기현 2기가 출범했습니다. 의미 없어요. 자.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도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뭐 2주 갈 거야, 한 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 체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있으나 마나한 김기현 대표 체제. 뭐 김기현 대표가 나의 뭐 리더십과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 김기현 대표가 혼자 노력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겠어? 김기현 대표가 뭐 공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그냥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김기현 체제는 뭐 또 뭐 있으나 마나 뭐 나에겐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물론 이제 이 사무총장의 이만희 의원. 네. 그 내막이 있어요. 아, 예. 네,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을 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자 이번에 사무총장 박대출 딱 최고위원회 때 얘기를 딱 했더니 윤지호 의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나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대통령실하고 잘 얘기 끝났다.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바뀐 거예요. 내막은 윤지호였습니다. 그 윤재호 뭐 파워가 좀 있다는 거네요. 바꿀 만한.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까지 그만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은 윤재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타일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 쭉 스토리를 한번 봐보세요. 차분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선거 결과를 지혜롭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대변인이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명으로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좀 봐요. 좀 이렇게 좀 거칠고 험한 언사로 또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참모들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입으로 이 보궐선거 평가하는 워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연기하는 것 같아요. 연기.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냥 대통령께서는 그냥 차분하게 좀 국정운영 기조도 좀 바꾸고 당도 좀 바꾸라는 주문을 했다. 본인 바뀌겠냐고요. 안 바뀌지. 그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참모들이나 막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지금 참모들이 또 대통령을 갖다가 강하게 그립을 쥐고 있는 친구들도 아니잖아요. 없죠. 그냥 대통령의 소원하기 위해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또 곧 그만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거 질지 몰랐을까요, 대표님? 우리는 예측했잖아요. 그냥 선거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15% 정도 차이로 질 거야 라고 누구나 쉽게 예측했던 부분인데 자기네들은 몰랐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유상범 그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더만요. 이 인터뷰에서 본인들은 그 한 자릿수 10%. 네. 열심히 해서 한 자릿수로 쳤다 이게. 가만 놔뒀으면 30%. 네. 20, 30% 짓을 거다. 그런 사람이 참 수석 대변인이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수준과 민심을 읽는 뭐 여러 가지 안테나가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봤어요. 그 인터뷰를 봤는데 상당히 궤변을 드러났더라고요. 대통령실은 바꾸긴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나가니까. 그럼요. 이게 그 시점을 타이밍을 잡는 건 잡는 건데 신당 창당, 대통령발 신당 창당. 이게 본래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그 도팩트에서 깐 것도 자기는 국힘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숴버리겠다. 뭐 이런 쥐약 먹은 놈들이니까 부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생각했고 그거를 추진한 주체가 국민통합위원회.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열린우리당 창당의 그런 형식은 아닐 것 같은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먼저 그냥 대통령을 따르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당을 하나 만들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이 참여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뭐 새시대 미래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뭐 공천 때 신인 형식으로 해서 가산점 줘서 국민의힘 사람들을 싹 바꾸는 그런 형태의 신당 창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본래 그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시나리오거든요. 그게 삼지대에서 본래 처음에 그 세력화를 하고 당을 만들고 이것이 국힘과 이렇게 그 후보 단일화를 하든지 합당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국민의힘을 완전히 본인의 당으로 탈바꿈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거라면 이제 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한 권한들은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김기현 당대표 말 잘 들을 텐데 굳이 왜 바꾸냐. 방해가 안 되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냥 또 말 잘 들어 그냥 도장 찍으라면 도장 찍어. 이제 이러한 행태가 되지 그게 않을까 전당대에서 김기현 대표로 만들 때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를 테이프에 감긴 로봇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테이프를 감으면 그냥 움직이는데 대통령이 테이프를 안 감으면은 못 움직여요. 그만큼 당대표로서 자율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번에 국민의힘 뭐 실무 중앙위 당직자 인사를 했잖아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제원 의원이 공천의 실무 라인들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새로운 지도부의 당직자들을 장악했다. 장제원 라인들이 다 이번에 중요한 당직을 맡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가 장제원 라인들이죠? 함경우 조직사무부총장. 예. 원외 장제원. 조직은. 네. 예. 공천 때는요, 사무총장이 어쨌든 공천의 정권을 갖고 있지만 실무적인 정권은 조직사무부총장이 그렇죠. 갖고 있어요. 조직사무부장이 뭐 온갖 그 서류와 또 지역 실사단 뭐 이런 걸 다 관장하니까. 네. 그다음에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 완전히 뭐 초창기 윤석열 캠프에서 장제원 의원하고 합을 맞췄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네요. 그때 예. 당에서 징계까지 받았었잖아요. 6개월 징계 받고 근데 국민들이 아직까지 징계 끝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어떻게 또 여연원장을 시키냐. 그런 비판도 나올 수 있고 윤희석 선임 대변인. 장제원 라인이에요. 그런 게 보면 여의도 연구원장, 조직사무부총장, 그리고 당의 이배인 선임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딱 포진해 있는 것은 장제원의 입김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여지고 처음에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사무총장 시키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장제원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장악을 하려고 하다가 윤재옥 의원에게 좀 견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당대표는 김기현이지만 장제원 의원의 파워가 아직도 강하구나.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만들 때 어쨌든 간에 뭐 선두로 지휘하고 온갖 걸 한 게 장제원 의원이었으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지금은 김기현 대표랑 장제원 의원 사이가 그렇게 썩 뭐 좋지는 않대요. 근데 어떻게 당직으로 임명했느냐? 그러면 대통령 뜻이라고 봐야죠. 그럼 그 대통령의 뜻은 누구로부터 뭐 인식이 됐냐? 장제원으로부터 인식이 됐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그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통령을 독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당 수습책을 장제원은 여러 가지를 보고를 했고 그 안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은 사실은 당이 이대로 갔을 때는 내년에 이 몇 가지 조건 중에서 윤핵관의 불출마 늘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게 장제원 의원이 그 대상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타켓이라고 저희 네. 같은 사람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부산에 좋은 지역구 삼선 그리고 윤핵관 그럼 당신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엄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요구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용세 장제원 의원은 본인 SNS상에서도 그리고 기자들 만나서도 뭔 소리야 나는 무조건 출마할 거야. 사상에서 사선 달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될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민심의 이런 이 심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민심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당신 잘못하고 있어. 국정운영 기조를 좀 바꿔. 국민의힘 정신 차려. 너희들이 뭐 용산 출장소야? 그러니까 제대로 민심을 전달해줘. 대통령에게. 그렇게 국민들은 욕을 한 건데 당에서 나온 반응은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더욱더 혼연일체 호흡 맞춰야 된다고, 대통령 팍팍 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그러면은 지금 그 유승민 아까 말한 신당은 대통령 발 신당이고, 그렇죠. 예, 국힘에서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이현주 전 의원, 유승민 이제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무조건 제1순위로 배지 달아야 한다.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둘 다한테. 둘 다한테. 네. 11월 달부터 아마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창당의 명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눈물도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이 출발이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최상병 때문에 눈물 흘린 거는 맞긴 맞는데 내 과거에 너무 후회스러워. 내가 코로나 걸리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내가 그 승부 하이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혼자서 춤추면서 거기 호남민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윤석열 찍어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를 결국엔 쫓아내고 이제는 나를 완전히 뭐 사람 취급도 안 해? 그 과거에 대한 회한과 그러한 감정 여러 가지 뭐 노력들이 갑자기 겹쳐져 가지고 계속 기자회견 한 내내 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윤석열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뭐 특별히 반박은 안 하더라고요. 하여간에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별이 눈물이다. 이렇게 그쵸? 보여지는데 헤어질 결심. 하여간에